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후장에서 일단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 시장 약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찾아봐야 될지 오늘의 투자스쿨에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누가 애플 걱정을 하였는가? 오늘 애플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과 관련돼서 아이폰 17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배경 지식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시죠. 네, 지난 9월 9일이죠. 애플의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모델 사진에 나온 디자인으로 공개가 됐었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 17 에어 모델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에어, 프로, 프로맥스까지 4가지 종류의 라인업으로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플러스 모델이 있었죠. 하지만 이를 빼고 에어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에어 모델에는 A19 프로 칩셋을 탑재했는데 여기에 165g 정도 더 가벼운 무게가 나오게 되면서 이름답게 에어라는 이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했을 때 당시에는 애플의 주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강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작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을까요? 아이폰 16과 17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16과 17의 프로 모델에 대한 비교 쪽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프로 모델도 프로 모델이지만요. 기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배터리 용량도 많아졌는데요.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에서 변한 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용량이 128GB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56GB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렇게 2배의 용량 차이가 나게 되면 원래는 아이폰에서 가격이 15만 원 정도 업됩니다. 그런데 가격 인상 자체 폭을 봤을 때 오히려 미미했기 때문에 늘어난 용량 대비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크기 역시나 6.1형에서 6.3형으로 커졌고요. 동영상의 재생 시간은 8시간가량 업되며 30시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와 관련돼서 성능이 좀 크게 업됐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후면 카메라 기준으로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경우에도 1800만 화소까지 더 풍부해지게 됐습니다. 네, 프로 모델보다는 이 기본 모델이 그래서 인기를 좀 갖고 있는데요. 디자인 때문입니다. 전작과 디자인이 비슷하게 승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스펙은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사실 아이폰 17이 처음 공개됐을 때 디자인에 대한 혹평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부분이 좀 인덕션 같고 나머지 본체 부분이 싱크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디자인이 후퇴됐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아이폰의 연간 출하량 전망을 그때 관측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2021년도 정도에 상당히 좀 업된 모습 나타낼 수 있겠고 이후에 2022년 이나 2024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근 기조를 보시면 약간의 우상향 그런 기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폰 17이 그런데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를 뒤엎고 최근에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상당히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판매 첫 10일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이전 모델인 아이폰 16보다 14% 더 많이 팔렸다라는 측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측에서 함께 이런 조사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모델도 잘 팔렸고요. 무엇보다도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 상당히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선임 분석가에 따르면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 자체가 사실 성능은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작년에 아이폰 16과 동일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간밤에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종가는 262달러로 4% 정도 오르면서 관측이 됐었고요. 1년 동안 주가 흐름 보시면 상반기에 좋았다가 하반기에 많이 밀렸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이죠.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화전자도 묶이는데 광학식 손떨림 보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BH도 OLED 패널 내 FPCB를 공급하고 있고요. ITM 반도체의 경우에는 에어팟 쪽으로 해서 배터리 보호 회로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애플 밸류체인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파이넴텍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폴더블폰과 관련돼서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밸류체인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애플과 밸류체인 종목들, 간밤에 또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국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주실 분은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애플이 사상 최고치 터치했고요. 밸류체인도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교시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오늘 1교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기술주들의 순환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보시는군요. 네. 기술주들이 최근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지금 버블 논란이라든지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비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고점 논란 혹은 버블로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사실 명분 없는 상승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실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실적 없이 지금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 동안 실적의 상승 없이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온 만큼 계속해서 정면 돌파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테크주들 우리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기준이고요. 일단 두 번째, AI가 없어도 이 소비력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체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실제 우리 지갑은 지금 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비가 세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저렇게 비싼 가격에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린다고 물음표가 붙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애플이 미국에만 파나요? 우리나라에만 파나요? 일본에만 파나요? 아닙니다. 애플이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형성의 규모 파일을 가장 빠르게 키우고 있는 쪽은 어디죠? 인도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사실 생산 라인까지 인도로 옮긴 애플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매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의 소비가 그러면 둔화되었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무슨 시기죠?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만약 소비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지표 잘 연착륙하고 있고 여기에 견고한 소비를 이번에 애플 시리즈의 판매량을 보고 한 번 더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바 결국엔 애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는 견고하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경우의 수를 던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우리는 엔비디아만 바라봤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 어떡하지? HBM이 꺾이면 어떡하지? 엔비디아가 꺾였을 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섹터와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계속 안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 여러분들 약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 미국 증시를 볼 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약한 날
AMD, 인텔, 퀄컴 등이 강했었고요. 이들이 약한 날 엔비디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약한 날 누가 강했느냐? 결국 애플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거나 지수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애플이 한몫을 해줬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었을 때 저는 애플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HBM이라든지 AI의 반도체를 좀 벗어나서 굉장히 넓은 의미의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다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애플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바로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에도 시장이 조금은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 미국 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려면 지금도 가뜩이나 비싼 애플이라고 하는데 아마 곱하기 3배를 해야 되는 가격의 애플폰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부품을 수급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관세에 굉장히 민감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영향,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상승으로 기술주들까지 좀 확장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또 이렇게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애플이 그 대체적인 자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점을 이번 애플의 판매 데이터라든지 주가 상승으로 좀 느껴볼 수 있다라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넓혀주셨습니다. 그럼 2교시로 넘어가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2교시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엔비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주신 설명과 좀 이어지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사실 아이폰 시리즈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었을 때 앞서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호평보다는 혹평이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AI가 결합된 새로운 아이폰을 좀 기대를 했는데 AI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더 얇아진, 더 가벼워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 좀 출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평보다는 혹평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AI가 없었어도 결국 이렇게 높은 소비력을 보여준 애플, 다음 버전에 만약 AI가 지금의 어떤 디자인에 합세돼서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폭발적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위기라 보여질 수 있었던 이런 흐름도 나중에 이 다음 버전의 모델에 AI가 탑재가 된다 했었을 때는 굉장히 기회로 보자라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팔릴 것 같던 아이폰 애플의 현재 시리즈가 더 잘 팔리니까 주가는 더할 나위 없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단 이건 애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텔레비전, 그리고 핸드폰, 시계, 그리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백색 가전 중에 뭐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지금 당장 AI가 접목이 되지 않는 제품을 많이들 쓰시겠지만 앞으로 해당 백색 가전에 AI들이 접목이 돼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바로 교체 수요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완성 브랜드뿐만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확실한 실적의 명분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에 대한 교체 수요 기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체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아이폰이 10,000원짜리 제품인가요? 10만원짜리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무려 자그마치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질 만큼 지금 줄을 서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이 애플을 바라보는 어떤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한 두터운 매니아층, 그것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은
소비가의 어떤 명분이 타당한 제품은 소비자들도 과감하게 소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접목된 제품의 확장성이 글로벌 소비력과 만나게 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관세에 대한 영향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지속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지금 당장은 어때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한 달, 2달, 3달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인내해야 되는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중 관세의 협의점은 언제죠? 이번 달 말에 있을 우리나라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더라도 약 15일 정도, 그리고 더 길게 보더라도 20일 정도 뒤에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쪽이 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쪽이 되었든 뭔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투자자분들은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 트럼프도 시진핑도 과거 1기 때의 기억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서로 격하게도 치고받는 느낌은 아니에요. 간밤도 트럼프의 말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잘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그들도 우리에게 뭔가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격하게 지금 치닫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수그러지는 관세의 영향에 따라서 소비와 민감한 밀접한 관련주들에 대한 증시의 민감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동안에 너무 기술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AMD만, 인텔만 아마 여러분들 HBM 칩 평상시에 많이 볼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칩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봤을 때 그 칩들이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애플에 인공지능까지 제대로 탑재가 된다면 조금 더 폭발적인 그런 소비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서 AI까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또 잠재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설명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미중 합의와 관련돼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에이펙 이후에 또 미중과 관련된 관세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실제 좀 소비되는 그런 기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2교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 2교시 합해서 한마디로 이 원포인트 레슨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네, 글로벌 소비는 견고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아무리 인지도 있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없으면 당연히 많이 팔리지 않겠죠.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제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많이 팔리고 있으면 우리가 리드타임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는 바,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에서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은 앞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번에 아이폰 사면 결국엔 그들 2년 뒤에, 3년 뒤에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2년 뒤에, 3년 뒤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새로운 고객 밸류 체인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가 견고하다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기에 조금 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게 미국 증시의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소비가 탄탄하다면 아무래도 이 물건들을 파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좁혀보겠습니다. 애플 밸류체인의 전교석차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4, 5등부터 공개해봅니다. 보여주시죠. 네, LG전자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LG전자는 얼마 전에 인도법인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네. 덕산 네오룩스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들이 4, 5등이 됐을까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참 화끈하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네, 천천히 가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위를 조금 내려놨죠. 왜냐,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라고 보여지는 덕산 네오룩스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함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서 1등은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등으로 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OLED IT에 대한 패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백색 가전에 이제는 AI가 탑재되는 모델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 이제 버튼식으로만 눌러서 사용됐었던 굉장히 많은 백색 가전들의 모델들이 이제는 터치식. 이게 바뀐 지 오래됐죠. 이 터치식에 플러스 AI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OLED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OLED 소재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호재인 거죠. 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실적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덕산네오록스 그리고 아직 밸류체인에 들어오진 못했지만 유사 기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위의 LG전자. 참 애증의 LG전자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저는 좋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안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가가 올라가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 실적이 더 커져 나갈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백색 가전이 여러분들 반도체 IT처럼 엄청나게 높은 영업 마진율을 구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세가 잘 풀릴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관세는 현재 ING 중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발표될 3분기 실적에는 관세 영향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드라마틱한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LG그룹사가 그래도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8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추세가 그래도 한번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G전자, 덕산네오록스 후순위이나 그래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으로 두 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3등 종목 열어주세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보통 LG 밸류체인 하시면 애플 밸류체인 하시면 LG 쪽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삼성전기도 이제 MLCC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만 놓고 보자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가 이야기하는 AI향 MLCC 고부가 가치 제품은 앞으로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죠. MLCC가 뭐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방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쓰는 백색 가전이 점점 업데이트돼서 AI가 붙게 되면 당연히 AI향 MLCC가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삼성전기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삼성전기가 지금 MLCC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죠. 기판에 대한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선 4위와 5위 종목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제가 3위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소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월봉으로 차트를 돌려볼까요? 월봉? 자, 월봉으로 차트를 돌려보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래, 앞선 고점은 한번 시원하게 뚫겠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같이 이제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부도 좋고요. 달리는 말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2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드디어 LG그룹주들 나오네요. LG 디스플레이 2등입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동안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 아니에요? 라는 고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풀릴 것 같으면서 풀리지 않고 있죠. 더군다나 미국이 만약 중국을 조금 더 규제를 하게 되면 특히나 지금 특허 관련해서 중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특히 BOE보다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연 몇 분기 연속 흑자라는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들어볼 만한
필요한 현재의 시기이기에 LG 디스플레이의 오늘의 음봉은 피할 때가 아니라 만약 없으셨던 분들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비중을 한 번 더 올려볼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2등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등 공개해 주시죠. 네, 역시나 애플하면 거의 주가 연동되고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오늘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확실히 이 LG 이노텍 1등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애플하면 LG이노텍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였냐면 기가바이트 대비 가격의 변동폭이 없었다는 건 소비자들의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카메라 화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소수가 지금 거의 3배 이상 좋아졌다는 건 그만큼 모듈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의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앞전 모델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애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LG이노텍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LG이노텍이 사실 그동안에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플이 부진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부진한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과정을 거쳤던 이제 LG이노텍인데 다행히 걱정했던 애플이 지금 빠르게 살아 돌아오고 있고 여기에 애플이 지금 이런 정책으로 만약 성공을 한다면 또 뒤늦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들도 이와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또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부품, 모듈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더 큰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매매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시가총액 5조 3천억의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한 번에 사시기보단 저는 최대한 나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절 라인을 제가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볼 건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22만 4천 원대인데 22만 4천 원에서 21만 원 요 네모 박스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한 뒤에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지만 이탈을 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25만 원 2차적으로는 저는 3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LG이노텍 한참 잘 나갔을 때, 애플이 한참 잘 나갔을 때 가격으로 회복한 거지.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가의 위치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25만 원, 30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애플 따라서 저는 충분히 LG이노텍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 했었을 때 25만 원 혹은 2차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일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1등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5만 원, 2차로 30만 원까지 손절가 20만 원 라인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스쿨 시간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숙제 정답 체크해 볼게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D램 장비 대장주로 목표가 상향했던 이 종목 정답 뭐였을까요? 네, 유진테크였습니다. 지금 3, 4회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도 내드릴게요. 네, 아이폰 17 기본형 중국에서 인기가 폭발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서 답이 있었죠. 1번 충성 고객층, 2번 뛰어난 가성비, 3번은 휴대폰 보조금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